독해 2강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엑서사이즈 하나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이 독해와 문제풀이 이론을 체화하는 건 당연히 아직 어렵고 그것보다 항상 제 수업을 들을 때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줄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내 걸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완성된 모습이 제 모습인 거고 그것도 시간이 무제한일 때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전은 항상 60-70% 정도 발휘하는 게 목표.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시간이 무제한이었을 때 완전하게 분석할 줄 아셔야 실제 시험에서 70%만 발휘가 돼도 그래도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딱 맞는 공부하면 안 돼요. 넘치는 공부를 하셔야 딱 맞게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이 어쨌든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너무 막 조급해하지는 않고 좀 공부를 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필기를 잘하는 것보다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사실 이해를 잘하면 수업 끝나고 필기가 안 되어 있어도 스스로 같은 내용을 필기하실 수 있어요. 그 내용이면 충분해요. 모든 말을 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걸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필기하는 데 집중을 하면 이해의 흐름을 놓쳐가지고 결국 정작 중요한 건 못 가져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갈 수 있는 선에서 먼저 받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수업 들을 때 조금 더 이해 중심으로 그리고 키워드 정도만 써놓으세요. 다 무슨 말에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최대한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수업 내용 잘 상기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해보려 하시고 그게 소화예요, 소화. 그렇게 내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소화 안 된 건 빨리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강의를 여러 번 듣는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고 내가 머리를 써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첫 주차는 무난한 지문들로 구성을 최대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쉽다고 말하는 건 그거죠. 소재나 어떤 글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이해빨로 정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이 PFR은 난이도가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에 또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시무시한 지문들을 넣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가장 또 변별력이 되는 그런 지문들까지 해가지고 쭉 디벨롭을 시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틀린 개수랑 마지막에 틀린 개수가 동일하더라도 실력은 올랐다고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마지막 지문들이 난이도가 상당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난이도를 제가 점차 높여가는 거는 결국 난이도가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이고 그 방식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에 초점을 두기보다 논리관계를 잡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려운 지문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소재 안 타고 긴장감 이런 거 상관없이 실력 발휘하실 수 있고. 자, 여기 1번 지문부터 봅시다. 제가 이 1번 지문을 넣어놓은 이 목적은요. 키워드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분류하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거를 체크했으면 좋겠어서 넣어놓은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부터 PFR 수업은 항상 문제의 구성을 먼저 체크를 해서 내가 읽을 깊이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문제가 언급되거나 추론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그냥 내용일치 추론에 대한 거라 몇 레벨을 읽어야 돼요? 2레벨까지 묻는 거기 때문에 3레벨에 그 2레벨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구간까지 그러니까 2레벨을 이해하기 위한 3레벨을 읽는 정도까지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inly about은 사실 1레벨 묻는 거라서 대충 2레벨로 1레벨 의미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빈칸은 해당 부분의 패러프레이징.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라 결국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자, there are other writing systems similar to the Egyptian 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키워드가 누구죠?
우리가 mainly about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제 제목 요지는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서 저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키워드가 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드를 잡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있다면. 자, 그러면 다시 키워드 누구? 다른 글쓰기 체계들과 유사하대요. 누가? 이집트 글쓰기 체계가. 근데 여러분 다수대 하나 오면 누가 키워드예요? 이 하나가 키워드겠죠. 그렇죠? 어쨌든 다른 글쓰기 체계랑 유사하다는 건 뭔가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할 테고 어쨌든 이집트 글자 체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 같아서 A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는데 The most important one still in use is the Chinese script. 어라? 다른 애가 나와요. 이번엔 누가 나오죠? 그렇죠. 중국인데 여전히 그 가장 이제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글자 체계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집단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글자 체계도 누구랑 같은 편? 이집트랑 같은 편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범주 안에서 누구랑 누가 같다? 이집트랑 중국이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이 범주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집트 글자 체계랑 중국 차이니스 글자 체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논리 관계를 정확하게 잡느냐. 그쵸? 무조건 글자 다르다고 서로 A, B로 잡는 거 아니에요? 범주에 대한 판단이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 such systems 그래서 복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한 글자 체계들 누구? A들. 이 A들은 are often called logographic. 이름도 지어줬어요. 하나 똑같이. 누구로? logographic.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내가 앞에서 the most important를 놓쳐서 A랑 B를 따로 잡았더라도 이 문장을 보고 반드시 수정하셨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었다. 항상 글은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키워드 한 번 잘못 잡았다고 그대로 냅두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냥 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체계들을 로고그래픽이라고 부른다라고 앞 내용 싹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 내용 무조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걔는 meaning word writing을 의미한다. 다음 문장 unlike the Egyptian system. 자, 그럼 여기는 갑자기 이제 누구랑 누구의 차이를 말해요? 이 안에서 이집트랑 중국인데 저는 여기를 괄호를 뺄 거예요. 왜? 위에서 분명히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큰 내용인데 로고그래픽이라고 키워드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분명히 얘 얘기 다시 할 거거든요. 로고그래픽 얘기를. 이 콜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건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메인 키워드한테만 하거든요. 얘는 얘라고 이름을 불러준다. 이런 별칭을 말해준다는 것 자체가 뒤에서 계속 말하려고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이점 나온다고 절대 중심 내용 바꾸지 않아요. 약간 양보문처럼 물론 뭐도 있지 차이도 있지 정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차이 끝나고 반드시 누구로 돌아올 거예요? 로고그래픽 얘기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읽으실 땐 사실 중심 내용을 잡을 땐 그냥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읽긴 읽을 거예요. 왜? 비교 대조는 객관식에서 물어보기 좋은 논리 관계니까. 이 출제자가 선택지로 잘 물어봐요. 근데 정답은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낚이지 않으려고 읽는 정도? 출제자한테 낚이지 않으려고 그냥 비교 대조가 이런 포인트 나왔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기억 안 나면 찾으러 오면 되니까 냅두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정도의 중요도예요. 아예 뭐 문제에서 안 나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중요한 지금 중심 내용도 아닌 딱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읽어요. 힘 살짝 빼고. 그래서 이집트 글자 체계와 다르게 중국의 글자 체계는 아마도 evolved quite independently of other writing systems. 자, 그래서 보니까 되게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면 이런 포인트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안 나면 찾으러 오면 되는 거니까. 중국은 독립, 이집트 의존. 뭐 이런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 is also considerably younger. 그 다음에 중국 글자가 더 어리대요. 그 말은 누가 더 오래됐다. 이집트가 더 오래됐다. 뭐 그냥 이런 거예요. The first text in Chinese date back 이러면 그 만들어진 시기 얘기하니까 또 어리다겠죠. 넘어가요. 그냥 같은 정보니까.
자, 그 다음 문장에 a logographic 돌아오죠. 괄호를 닫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문장을 위계도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서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해서 결국에는 세 번째 문장 이런 걸 로고그래픽이라고 불러라고 처음으로 키워드 말해줬거든요. 묶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얘네끼리 뭐도 있지 차이도 있지인데 덜 중요하다고 뒤로 빼버릴 거예요. 얘네들 차이도 있다. 근데 다시 누구로 돌아와요? 로고그래픽에 해당되는 서포팅을 해야죠. 그렇죠. 이거를 잊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고그래픽 얘기로 돌아왔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a logographic system is by its nature more conservative than an alphabetic system. 진짜 비교대조는 얘네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 알파베틱이랑 비교하는 거고요. 당연히 핵심 키워드는 누구예요? A, B 중에. A, B가 똑같이 중요할까요? 한쪽이 더 중요할까요? 한쪽이 더 중요해요. 왜? 위에서 누구만 정의해줬으니까 로고그래픽만 정의해줬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핵심 내용이라 누가 더 핵심이다? A랑 B 중에 A가 더 핵심이다. 자, 그래서 B는 그럼 누구 도와주려고? A 이해하는 걸 도와주려고 나오는 비교대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싶어서? conservative 하다라는 속성을 말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말은? A는 뭐 하다? conservative 하다. 근데 그럼 뒤에는 이거 설명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이 중요해요? 키워드만 나온 게 중요해요? 키워드만 나온 것보단 방금 문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위계도 살짝 수정할게요. 그래서 위계도는 이렇게 읽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 바뀌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이 문장이 더 중요해요. 내용까지 담고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중요한 걸 맨 앞으로 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그림들이 살짝 더러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나중에는 이 위계도를 그리지 않고 눈으로 읽어가면서 이 힘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걸 과도기 중간에 도와주는 게 손가락. 손가락으로 첫 번째 문장 이렇게 항상 짚고 내려오다가 중요하게 힘이 바뀌면 손가락을 바꿔요. 그럼 최종적으로 손가락 남아있는 애가 메인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은 기호로 연습하되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 쓰는 거 연습해보고 그 다음엔 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점차 이게 손 그 다음에 이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읽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좀 위계도가 진화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안 그리고 아무 표시도 안 해도 내 눈에 그냥 알아서 이 중요한 문장과 안 중요한 문장에 힘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단계는 얘예요. 이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이 손가락 힘 주는 거, 그 다음이 눈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땐 손가락이나 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 공부하실 땐 이렇게 좀 그리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어쨌든 로고그래픽 체계가 훨씬 더 컨서베이티브하다라는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글을 쓴 거일 테니까 A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이 컨서베이티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An alphabet conveys. 여러분 누구부터 나와요? 알파벳. 자,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비교급이잖아요. 자, 그러면 알파벳보다 더 컨서베이티브하다라고 하면 문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부터 이어지는 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차피 누구 이야기로 끝나요? 가장 중요한 건 A니까 A 이야기로 끝나는 게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부터 나온다? B 얘기부터 나오고 누구 얘기로? A 얘기로 돌아온다. 자, 그 지점을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럼 다시 An alphabet conveys sounds and as the sounds of a spoken language are always in a state of change, the difference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gradually becomes more pronounced.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합시다. 컨서베이티브 하다에 반대되는 게 B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속성을 뭐라고 말했어요? 알파벳이 뭘 전달한다? 소리를 전달한다. 소리를 전달하는 게 왜 not conservative야? 이해하지 않아도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소리를 전달한다. 그래서 뭘 겪는다? spoken language의 소리가 항상 변화의 상태를 겪는다. 그래서 conservative의 반대구나로 아셔야 돼요. 왜 conservative가 뭐니까? 보수적인. 반대는?
진보적인이 먼저 생각나겠지만 그 의미가 뭐인 거예요? 아, 변화를 하냐 안 하냐. 보수적인 건 뭐죠?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럼 반대는 변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change 테마죠. 그래서 다음에 the difference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글쓰기 언어랑 말하기 언어의 차이가 점차 뭐가 된다? 분명해지더라. 즉 차이가 커지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벗으로 이제 누구 얘기로 돌아와요? 원래는 A 얘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시예요. It is possible to reform. 사실 얘 주어는 여기지만 어쨌든 간에 the spelling 앞에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온다라는 얘기라서 얘 세부역적. 그러니까 아직 누구로 안 바뀌는 A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but it is possible to reform the spelling so that the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spoken sound and the written symbol is restored. 자, 그러나 뭐가 가능하기도 하다. 이 스펠링을 reform 할 수도 있대요. 뭐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런 연결 관계가 restored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차이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네들 이제 조금 그래도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는 양보문 느낌으로 나온 건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왜? not conservative가 핵심 내용이니까. conservative 건드는 거 아니면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 내용 바꾸는 내용 아니니까 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장이 딱 뭐냐면 이 문장을 서포팅하는 거에서 지금 알파베티컬한 얘를 비교 대조를 들면서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B는 not conservative 하다. 근데 그거에 벗은 부연 설명한 것뿐이에요. 앞에 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벗은 앞에 걸 논리를 꺾을 때만 더 중요해진다 그랬죠. 앞에 이야기를 꺾지 않으면 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자 지금 항상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1레벨 누구? A가 conservative 하다. 2레벨 B는 not conservative 하다. 근데 방금은 어디? 3레벨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버리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In a script of a more symbolic kind, some signs denote meanings without any relation to blank. 여러분 more 비교급 나오면 앞에 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대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누구 얘기? A 얘기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그럼 보다 심볼릭한 kind가 바로 심볼릭의 누랑 같은 말 로고그래픽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항상 단락이 끝나면. 자 앞에 대조 뭐라고 그랬어요? not conservative의 의미가 뭐였죠?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뭘 겪는다? 변화를 겪어서 말과 글의 차이가 커진다. 자 그럼 반대로 로고그래픽은요? 소리를 전달하지 않아서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적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에 자 여기 symbolic한 kind에서는 denote meanings without any relation to 뭘 전달하지 않는다? 소리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소리를 전달하지 않는다. 즉 심지어 안 읽어도 대리스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말을 바꿔서 말해줘요. The signs do not convey sounds. 그래서 다시 소리를 전달하지 않는다. For this reason, such a script is more liable to remain unchanged. 따라서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꼴 conservative. 보수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even if 양보 전략 필요 없고. 그래서 뭐는 변한다 하더라도 spoken language가 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written language는 변하지 않는다. 자, 아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돼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지금 서포팅 A가 뭐 하다? conservative 하다라는 거 paraphrasing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쵸? 데리스 문장으로 한 번 더 심지어 이제 재진술까지 해줬고. 자 그러면 우리 몇 레벨 중요하다고요? 1레벨과 최종적으로 2레벨 정리되셨죠? 그럼 메인 아이디어는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문장. 로고그래픽 글자체계는 컨서베이티브 하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패러프레이징을 담아서 소리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겪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잘하신 거.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됐는데 뼈대까지 정리되면 걔가 true나 infer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뼈대 B는 뼈대죠. 얘 이용해서 서포팅 한 거니까 B는 어떤 속성을 가져야 돼요? Not conservative.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고 변화를 겪고 그래서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뼈대 정리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부가적인 건데 건들만한 거. 저거 중국이랑 그 이집트 저런 건 선택지에서 나올 만하다는데 정답은 잘 안 돼요. 저런 부연에서 나오는 건. 자, 봅시다. 그러면 항상 문제 중에는 대입학 문제부터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일단 메인 아이디어를 잘 잡았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부터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A번. Characteristics of writing systems. 글자체계의 특징들. 얘 어때요? 글자체계의 특징들. 일단 글자체계들이니까 여러 글자체계들 담을 수 있고 그거의 특징들이니까 벗어나지도 않죠. 포괄적인 선지. 그렇다고 다 지엽적이진 않아요. 엄청 포괄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남겨놔야 돼요. 포괄적인 건. 왜냐면 상대적으로 항상 또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놔야 돼요. 항상 포괄적인 건 바로 지우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결정할 거예요. 자, B. The Egyptians and their writing system은요. 지엽적인 걸 무조건 소거해야 돼요. 이집션은 뭐예요? 지엽적이죠. 로고그래픽이 더 큰 건데 얘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자, 다시 대입학 문제는 포괄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절대 안 된다. 지엽적인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이걸 원칙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 The connection between sounds and signs. 그럼 같은 이유로 소거 가능하겠네요. sign과 sounds는 어떤 얘기? 엄청 지엽적으로 서포팅에서 나왔던 얘기지 메인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답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걸 많이 골라요. 그래서 이런 거 고르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D. Properties of spoken language. 마찬가지. 누구 때문에 절대 안 될까요? Spoken language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E는요. 얘도 똑같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Written language. 그리고 conservation 이런 걸 참 이게 속성인 척. 그러면 해석하면 뭐라고 돼요? 글자체계의 보존이 돼요. 그쵸? 단어적으로 항상 하면 안 되고 해석. 문장의 논리 생각했을 때 얘도 어디요? written language의 conservation 이렇게 되니까 얘의 보존 이라는 요 의미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입학이라고 하는 건 포괄, 적절, 지엽 요런 약간 이 범위를 좀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는 절대 안 돼요. 지엽적인 건 진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얘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포괄이랑 적절이 같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답이에요? 당연히 적절한 게 답이에요. 근데 없으면 상대적으로는 포괄이다. 이 기준을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문제마다. 이거를 근데 꼭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학교는 어떤 문제에서 엄청 포괄적인 게 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건 포괄적이었는데 더 적절한 게 있어가지고 걔가 답이 되기도 하고 근데 항상 누구는 안 된다? 지엽적인 건 안 된다. 요거를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메인 아이디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A번이 되겠죠. 글자체계의 여러 특징들. 그래서 좀 포괄적이긴 해요. 메인 키워드 누구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로고그래픽으로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답은 얘가 된다. 정리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시비 걸지 않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누가 가장 적절하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빈칸은 아까 풀었죠. 사운드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소리. pronunciation 발음이니까 소리. 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 다음에 1번. 그럼 여러분 1번이 이제 뼈대 건드는 애들이죠.
2레벨까지 판단해야 되는 거. A번 봅시다. The Egyptians developed their writing system earlier than the Chinese. 여러분 이집트 글자 체계가 자 their writing system을 훨씬 더 일찍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파트예요? 우리 별로 안 중요하다고 넘겼던 파트죠. 얘는 필요하면 찾으러 갈게요. 판단 보류하겠습니다. 왜? 뼈대 아니라서요. 이런 게 기준이에요. 뼈대 아니라서 판단을 보류하겠다. 자, 그럼 B는요? 이집션이 had an alphabetical writing system. 대원칙 위배죠. 뼈대를 깨버렸네요. 얘는 어디 쪽이에요? 로고그래픽 A인데 갑자기 뭐래요? 이 A를 B라고 해버리고 있죠. 그러면 그냥 정답 너무 쉽게 B 고르고 끝나버리는 문제. 근데 얘는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CD까지 우리 논리적인 점검을 해봅시다. C. Sound change causes. 여러분 소리 변화가 causes the distinction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의 차이를 만든다. 이런 게 제가 앞으로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전제 같은 문장이다 라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서 뭘 건드렸죠? 뼈대에서 소리를 전달하면 글자랑 그 글자 체계가 뭐 하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뭐 한다? 차이가 커진다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요걸 말할 때 전제죠. 변화가 뭘 만들어야? 차이를 만들어야 아까 변화가 있을 때 차이가 커진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죠.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B가 변화를 겪어요.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커진다 그랬어요. B가. 근데 걔는 당연히 좀 더 B에 대해서 폭을 좁혀서 말한 거잖아요. 얘를 말하려면 더 깔린 먼저 첫 번째 전제가 글자의 차이, 그 변화가 생기면 누가 생긴다?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B가 얘를 겪는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얘도 맞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전제에 해당된 선지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답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논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 항상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 논리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1레벨, 2레벨을 위계도를 지금 생각하라는 이유가 2레벨까지가 거의 정답 후보예요. 1레벨, 2레벨에서 안 나왔을 때 나머지를 보는 거지 절대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얘네들 판단하는 게 훨씬. 그래서 이런 건 전제에 해당되는 선지다. 이런 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제가 계속 꺼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 Even in a language with a symbolic writing system, its pronunciation can change. 심지어 symbolic writing system 얘는 누구죠? A에서조차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even if 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고도 이런 문장이 만약에 먼저 있었어도 판단 보류 대상. 왜 그러냐면 심지어 여기서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궁금해서 나 너무 찝찝해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찾으러 갈 거면 기능어 중심으로 가야 돼요. 기능어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분명히 A의 속성은 뭐예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변할 수도 있다고 말하려면 꺾어야 되죠. 그 꺾는 거 한 번 나왔어요. even if. 저렇게 꺾는 기능어들을 찾으러 가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핵심 논리 기준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고요. 특히 저렇게 완곡한 애들 있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애들은 답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게 잘 안 돼요. false가 잘 안 되고 보통 true예요. 자, 그 다음에 2에 The Egyptian writing system wa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other scripts는 전제예요. 얘 전제. 왜냐하면 이 이집트 글쓰기 체계가 다른 글쓰기 체계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니까 다른 글쓰기 체계랑 유사하죠. 다른 글쓰기 체계랑 유사하다고 말하려면 다른 글쓰기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돼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근데 본문에 나온 적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전제는 이렇게 잘 물어봐요. 하지만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너무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뭐를 판단하는 게 좋다? 핵심 논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게 항상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입니다. 정리될까요? 자, 제가 그래도 어려운 소재가 아니잖아요. 소재가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소재니까, 정치 얘기나 철학 얘기 아니니까 쉬운 소재니까 문제풀이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어려운 지문에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누가 된다? B.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지문이지만 진짜 많은 걸 얘기했어요. 자, 이 원리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